이런 청약통장 불법 거래가 적발되지만 않으면 정상적인 양도소득 거래로 신고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분양권을 양도했다라고 신고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 완공 후 양도한다라고 하면은 주택을 양도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문제는 세무조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리치앤텍스 김유석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수행했던 양도소득세의 세무조사 사례인 불법 청약통장 양도와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하는데요. 청약통장 불법 양도 왜 이루어지는지, 청약통장 불법 양도가 어떻게 세무조사로 이어지는지 함께 알아보시죠. 먼저 청약통장 왜 불법으로 양도 양수할까요? 우리가 청약을 신청하는 데 있어서 높은 가점을 받기 위해선 세 가지 사항이 주요한데요. 첫 번째, 무주택 기간이 길어야 하고, 두 번째, 부양가족이 많아야 하며, 세 번째,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길어야 합니다. 이렇게 높은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청약을 신청해서 당첨이 되고 잔금까지 치를 수 있으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이렇게 청약 가점이 높으신 분들 중에서는 잔금까지 치르기 어려운 경제적 약자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브로커가 접근을 합니다. 실수요자를 물색해 줄 테니 청약통장을 양도해라. 즉, 네 이름으로 청약을 신청하고 청약에 당첨이 되면 중도금, 잔금, 대출이자까지 우리가 다 알아서 할 테니 너는 수수료를 먹어라. 이런 식으로 불법적인 제안을 해오는데요. 이렇게 명의위장으로 청약을 해서 당첨이 되고 사실상 분양권을 전매하는 불법 행위를 청약통장 양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청약통장 거래, 그러면 그 구조는 어떻게 될까요? 통장 주인은 브로커에게 본인의 신분증, 인감, 그리고 공인인증서 전자 파일을 제공을 합니다. 브로커는 그 공인인증서 등을 가지고 청약홈 사이트에 들어가서 청약을 신청하고 당첨을 받습니다. 브로커는 이 와중에 실수요자를 물색해서 실수요자가 물색이 되면 실수요자, 통장 주인 간의 불법 전매 계약을 체결하도록 합니다. 실수요자는 중도금, 잔금, 대출이자 등을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브로커에게 대가로 고액의 프리미엄을 지급합니다. 그럼 여기서 브로커의 선택지는 두 가지로 조금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 명의자에게 다시 이 돈을 송금하여 명의자가 직접 잔금까지 치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브로커가 직접 해당 돈을 납입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청약통장 양도, 즉 분양권 불법 전매 거래가 완성이 되고 나면은 브로커는 청약통장 주인에게 수고했다고 수천만 원의 돈을 지급합니다. 자, 그러면 브로커는 수억 원의 프리미엄을 대가로 받고 수천만 원만 청약통장 주인에게 지급하기만 한다면 엄청난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는지가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런 청약통장 불법 거래가 적발되지만 않으면 정상적인 양도소득 거래로 신고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분양권을 양도했다라고 신고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 완공 후 양도한다라고 하면은 주택을 양도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문제는 세무조사입니다. 청약통장 양도는 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브로커가 접근하여 이루어집니다. 경제적 약자인 청약통장 주인 자금 원천 수준에서 해당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어 전매 제한 기간까지의 계약금, 중도금, 잔금, 대출 이자까지의 자금을 모두 그 경제적 약자인 청약통장 주인이 부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국세청이 정상적으로 바라볼 리가 없습니다. 국세청은 청약통장 주인을 상대로 자금 출처 조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청약통장 주인은 여러 가지 양도소득세법상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요. 첫 번째, 타인이 대납한 대출이자에 대해서 양도에 대한 대가로 보아 양도가액이 올라갑니다. 둘째, 실수요자가 분양권 양도소득세를 청약통장 주인 대신 대납해 주었기 때문에 이 대납액 또한 양도가액이 추가가 되면서 양도소득세가 올라갑니다. 셋째, 나는 프리미엄을 받은 적이 없는데 매매계약서상에 프리미엄이 적혀있다는 이유만으로 브로커가 수취한 프리미엄 가액에 대해서는 그대로 과세가 유지되고요. 넷째, 전매 시기를 늦추어 완공하는 사례가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주택이 완공되고 나서 2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까지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세청에서는 이거를 주택의 양도가 아닌 분양권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청약통장 주인 입장에서는 정말 미치고 팔짝질 노릇이죠. 내가 손해진 건 수수료밖에 없는데 양도소득세만 수억이 발생했다라고 하면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럴 때 대응 방법은 청약통장 주인의 경우 나는 주택청약 예금 채권을 양도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 거래 당사자는 브로커와 실수요자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주택청약 예금 채권의 양도소득세는 피할 수 없겠지만 무방비로 전매계약서상의 내용대로 양도소득세가 수억 원이 과세되는 것보다는 훨씬 낫겠죠?
오늘은 분양권 시장에서 발생하는 불법 청약통장 양도 거래 그리고 이와 관련한 세금 이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유익한 정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상으로 김윤석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